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댓글 먼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 주도주로 등극한 원전 관련된 이슈가 집중이 되고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상반기에 가장 유튜브에서 강조를 드렸었던 섹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이 이제 수백 %의 대세 상승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 대세 상승이 장기간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해드렸겠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가 보시는 게 맞겠죠.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게 원전 쪽에서 해체 산업에 대한 부분들 주목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 기술을 보유를 한 기업 투자 포인트들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체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에너지 인프라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십 년 동안 에너지라고 하는 산업은 메가 트렌드로서 전 세계 엄청난 투자가 집중이 되게 되는,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오는 이제 섹터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이제 IT를 넘어서 메가 트렌드로서 엄청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내각의 장관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장관급 인사에 기업인 발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목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주목할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게 주말에 나왔었던 이슈였죠. 국내 첫 번째 원전 해체 사업 승인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전 세계 시장이 500조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AI, 로봇, 원전이 결합이 된 이 원전 해체 로봇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너지 메가 트렌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력 수요의 급증이 향후 수십 년 동안 투자 포인트를 관통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될 겁니다. AI 개발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 센터 쪽에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발전소에다가 역대급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발전소를 석탄을 떼면은 안 되겠죠. 지구가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제외하고 탄소 배출을 최대한 낮추는 선에서 전력을 대규모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이 이어지기 전에 산업 전반적인 전동화가 진행이 되고 있겠죠.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인력들이 이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로 대체가 되게 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디지털화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이 전력 수요가 진행이 되는데, 애진작의 수요의 급증 그래프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수요 트렌드들이, 그러니까 전력 수요에 기대가 되는 트렌드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각도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뛰어넘어 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지금 전력 수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따라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요, 경제의 재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로서 지적재산권 게임만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난 돈을 벌어오게 됐었는데, 중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산업화의 부분들을 다시 가져오겠다, 공장을 다시 짓겠다,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모든 것들에 다
전력 수요가 급증이 되고, 특히나 뭐 이제 전기차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반도체 이런 지금 첨단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전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제조업이죠. 그래서 지금 원래 예상이 되었었던 것보다 전력 인프라에 확충을 하는 자본이 엄청나게 지금 어마무시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대 자본을 보유를 한 빅테크는 원전 같은 전력 시설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을 지금 이제 확대를 하고 있겠고요. 그래서 에너지의 메가 트렌드가 당분간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재명 정부가 최근 내각 주요 인물의 기업인을 발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AI나 로봇 관련된 내각에다가 LG 사장이라고 하던가 뭐 AI 연구원 그쪽에 이제 뭐 수장들 내지는 이제 네이버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기업인들 그 임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6월 달에 폭등을 나타나게 됐었죠. 현재 사실 이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정부의 이런 재정 지원이 들어가는 섹터가 보통 이렇게 급등을 많이 하겠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AI 로봇 이쪽으로 지금 들어오게 됐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산업부 장관 내각이 어느 정도 지금 꾸려지는 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산업부 장관으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정책 그런 우려들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 우려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최고의 원전 기업,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 사장을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김정관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자료 SMR 개발이라고 하던가 특히나 마케팅 전문가이기 때문에 체코 원전의 마케팅을 주도했었던 주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원전 산업에 힘을 실리나라고 이제 기대감이 될 수가 있었겠고, 특히나 이제 원전 그리고 LNG까지도 활용이 되게 되는 실용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서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본사가 있는 경남 창원 같은 경우는 탈원전 이후에 뭐 창원 공단이 거의 뭐 마비가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기어다닌다 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런 일감, 원전의 그런 일감이 하락을 했었던 게 굉장히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직도 이 창원시내 같은 경우는 경기를 회복하지 못하고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주력 먹거리였었던 석탄 화력 쪽의 엔지니어링 사업들 축소를 하고요. 원전이나 LNG, 풍력 같은 이 고난의 행군 동안에 비화석 분야로의 대전환이 진행이 되게 됐었습니다. 지금 원전뿐만이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국내 유일한 H급 가스터빈을 국산화에 성공을 한 세계적인 기업이 되게 됐었고요. 지금 그러면서 수소 혼소 발전, 그러니까 이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게 LNG 천연가스 통해 가지고 전력 생산을 하는 그런 이제 기구겠죠. 발전소 핵심 부품이 되게 되는데 핵심 설비, 여기에다가 LNG를 떼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석탄 대비해 가지고 탄소 배출이 많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좀 탄소 배출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NG에다가 수소를 혼소해 가지고 섞어 가지고 이거를 가스터빈을 돌리게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탄소 배출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 수가 있겠고, 향후 궁극적으로 LNG를 개질한다라고 하던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서 수소를 100% 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그런 기술들 같은 경우도 두산에너빌리티가 확보 가능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가스터빈 기술력 이전에 이제 원전 터빈 같은 경우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국내 유일하게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기업이었겠죠. 특히나 이제 풍력이나 수소, 그 ESS가 결합이 된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서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매출에 유의미한
규모로서 지금 확대가 되게 됐습니다.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그래서 원전뿐만이 아니라 LNG 가스터빈에다가 신재생 에너지까지 결합이 될 수가 있는 에너지 믹스의 최대수의 기업으로서 부각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주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증기 발생기, 증기 터빈 같은 한국형 원전에 들어가는 주요 기기를 독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룹 내에서 피지컬 AI에 대한 혁신을 위한 이런 장기 로드맵, 전담 조직이 신설이 되게 되었는데, 발전기기 부문에다가 피지컬 AI를 적용을 해서, 이게 로봇으로 볼 수가 있겠죠. 로봇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주요 기기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던가 로봇, 이런 전반적인 이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기의 주요 부품들을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그냥 뭐 이 발전 효율에 상관없이 계속 그냥 풀로드로 때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던가,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을 수가 있겠죠. 버리는 에너지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피지컬 AI를 통해서 발전기기 쪽에서 에너지 생산의 효율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SMR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시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전력 생산을 하고 결국에 가격적인, 비용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었다. 근데 SMR 같은 경우는 대형 원전 대비해서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수준으로 이런 시설이 줄어들게 되는 건데, 설비 크기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고 SMR로 우라늄을 투입해 가지고 원전을 통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싸지 않을 수가 있겠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근데 이 피지컬 AI를 적용을 해가지고 SMR에, 그러니까 AI가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 효율을 높이게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싸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원전 건설이라고 하던가 해체 현장, 아니면은 방사능 감시를 하는 작업들에다가 로봇을 투입을 하는 게 지금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때 현장에 투입이 된 로봇이 단 몇 초 만에 작동을 멈추게 됐었습니다. 방사능이 인체에만 피폭작용을 펼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전선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가버리게 되고 그냥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마치 우주 로봇이나 우주선에 쓰이는 그 정도의 엄청난 견고한 그런 설비들이 필요하게 된다. 원전 해체 현장에서 고농도의 방사선을 버텨낼 수가 있는 로봇이 요구가 되고 있겠고요. 지금 이 원전 해체뿐만이 아니라 원전 사고, 이런 재난사고 현장에서도 투입을 할 수가 있는 로봇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로봇이 개발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원자로 내부를 이제 점검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원자로의 내부를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원전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특히나 SMR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점검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점검만, 감시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로봇에다가 뭐 로봇 팔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탑재가 돼서, 아니면 휴머노이드를 투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 이런 방사선에 들어가게 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이 원전에 정비까지 하게 되면서 안정성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 SMR에 있어가지고 AI SMR, 이 AI SMR의 필수 기술이 바로 이 로봇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SMR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자동으로 AI를 통해 가지고 발전 효율을 결정을 하게 되고 버리는 에너지를 최소화시키게 되게 되면서 이런 우라늄 에너지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가 필수적으로 탑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력 생산이나 수요 예측 등을 통해 가지고 운용 비용을 대폭 절감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능동적인 원전 운영이 지금부터 가능해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고리 1호기 해체가 승인이 되게 되었죠. 한국 원전 업계의 첫 번째 상업용 원전 해체 작업이 착수가 되게 된다. 이제 내년에 지금 이제 사업체들 선정이 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원전을 해체를 한 거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 이 지금 원전을 해체를 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뭐 SMR 부지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AI 데이터 센터 부지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원전 해체 시장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전 세계가 이 값싼 전기를 누리게 되면서 원전에 이런 쓰레기들이 모아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체를 해야 됩니다. 방사선을 뿜어내는 원전 해체 산업의 테스트베드 그 자체가 되게 되는 지금 이제 고리로기 해체 승인 작업이 될 것이게 되겠고요. 500조 원, 전 세계 500조 원의 블루 오션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원전 해체 작업은 당초 예상으로는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 마치 원전을 건설하라는 작업만큼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지금 시간도 많이 들게 되는 그런 작업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이 작업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전을 해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 원전의 구조물, 콘크리트나 철강 내지는 이런 뭐 원전 핵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뭐 유출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제염 작업을 통해 가지고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과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전 로봇이 방사선에 괜찮은 원전 로봇이 원전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원전 해체 공기를 단축시킬 수가 있게 된다. 특히나 지금 이 분야에 있어서 미국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AI 로봇 상용화를 선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500조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이 원전 해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전부터 좀 강조를 드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오르비텍이라고 하던가 우진 엔텍 이런 종목들 10번 20번씩은 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해당 종목들 몇백 %의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겠는데, 최근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AI 그리고 로봇의 그런 부양 정책들, 여기에다가 최근 이 원전 인사의 그런 이제 발탁, 여기에다가 원전 해체 사업 승인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서 해당 부분이 정부 정책 수혜까지도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KNR 시스템입니다. 유암 로봇 전문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한 시뮬레이터급의 대형 시험 장비를 개발해 줄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유럽 IIT 같은 로봇 주요 기업들과 휴머노이드 개발을 협력하고 있겠고요. 방사능에도 동작 가능한 원전 해체 로봇을 국내 유일하게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와 국책과제 수행하고 있는 거 주가 관점에서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협동 로봇 전문 기업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협동 로봇에 대해서는 주가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AI 로봇이라고 하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AI 로봇 솔루션 사업과 휴머노이드 조직까지 신설을 하게 되면서 핵심 하드웨어를 직접 개발을 하고 글로벌 로봇 기업에게 납품까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원전 산업 협력 기대감이 높습니다. 최근에 증권가에서 두산그룹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겠죠. 요번에 이제 두산그룹 급등과 함께 KB금융을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굉장히 국내 시총 탑6였나요? 탑7이었나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AI, 원전, 로봇까지 시너지가 기대가 되게 되면서 특히나 두산그룹의 주목도가 높아진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로봇 자회사의 지분 가치의 상승이었다. 주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단타방 통해 가지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찍어드렸었던 휴림 로봇, 뭐 우리 기술 이런 종목들 20% 30% 단기 급등 강력하게 나와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 투자하셔서요. 하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매일 아침에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급등 타이밍 유튜브 채널의 메인 화면에서 맨 위에 이제 보시면은 T로 시작하는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이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오픈해 놓은 단타방이고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도움 받아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